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이래도 안 망한다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287.1%입니다. 그것도 2023년 총 부채 비율이. 이게 외국에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조사한 게 아니에요. 중국의 국가금융발전실험실에서 이거 조사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중국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총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인 287.1%가 됐다는 것은요, 저는 중국에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요, 한 국가의 부채 위험 수준을 245%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부채 위험 수준을 245%로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287.1%예요. 이미 말입니다. 중국은 2019년에 246.5%가 되면서 사실 부채 위험 수준을 넘어섰고요. 2020년에 최하까지 갑니다. 271.1%. 2021년엔 좀 떨어집니다. 262.8%지만 여전히 부채 위험 수준입니다. 2022년에는요. 273.6%고요. 급기야 2023년에는 287.1%까지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고이자 사상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도 안 망하겠습니까? 중국이 통제사회라서 지표를 제대로 발표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국가가, 이게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이라는 곳은 국가거든요. 정부기관이거든요. 정부기관에서 287.1%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쭉쭉 빠져나오는 이유를 확실히 알겠어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기업의 부채가 어마무시합니다. 정부는 55.9%니까 뭐 참을 만하다. 가계도 64.5%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기업은요 173.9%입니다. 173.9%. 이거 괜찮을까요? 173.9% 기업이 이 정도까지 올라간 데는요,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고요. 또 세계 시장에서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빅브라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저가 파산 공세를 하면서 다른 기업들을 싹 망하게 한 다음에 자기들 기업의 제품의 가격을 쭉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까지 과정에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돈을 정부가 계속 대 왔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이게 말입니다. 저가 파산 공세를 전 세계에다가 내지르니까 전 세계 각국들은요, 자국 산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유럽도 유럽 산업이 무너지고 동남아도 동남아 산업이 무너지고 미국도 미국 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뭐야 하면서 중국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기. 반덤핑 아니야 하고 막기 시작을 합니다. 막기 시작하니까 중국의 제품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 쇼핑으로 그야말로 뭐 반값 덤핑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90% 덤핑을 해서 마구마구 창고 처리처럼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률은 줄줄줄 떨어지고요. 정부에서 빌린 돈은 갚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최악의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기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도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기도 말입니다. 1년 새 부채 증가액이 중앙정부도 13.5%고요. 지방정부도 13.9%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정부가 돈 쏟아 부어서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앙정부만 하더라도 지금 부채가 30조 8,699억 위안,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5,708조입니다. 예, 이게 말입니다. 1년 사이에 4조 1,600억 위안, 13.5%가 늘어났다는 뜻이고요. 지방정부는 더 난리예요. 중국은요 여러분 지방정부가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40조 7,400억 원입니다. 7,534조 원이나 됩니다. 우리 돈으로. 5조 6,800억 위안이 늘어서 13.9%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지표가 진짜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표가. IMF 같은 경우는요. 지방 부채가 40조 7,400억 원이 아니야. 훨씬 더 많을 거야. 적어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2경까지도 넘어가서 3경이 될 거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앙정부의 부채도 지금 저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런데도 안 망한다? 지금 중국은요. 안 망하려고 솔직히 발부동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폭발할 거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뜻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요. 2023년 5.2%의 경제 성장률,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실질 성장률은 5.2%가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게 4.6%에 그친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4.6%면 최악으로 됐다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지 5.2%가 된 거지, 인플레이션을 빼버리니까 4.6%까지 떨어진다. 망하죠. 중국 경제는 적어도 말입니다. 5.5%는 성장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중국 경제 14억 인구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5.5% 계속 성장하기는 어렵죠. 2022년에 3% 성장을 이미 한 적이 있고요. 2023년에 5.2%니까 올해는 더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더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충격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과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률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998년 7.8%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그렇게 큰 위기를 겪지 않으면서 쭉쭉쭉쭉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덜컥, 2022년에 덜컥, 2024년에 덜컥, 지금 중국 경제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게도 위기입니다. 중국 경제가 저렇게 덜컥덜컥 하니까, 덜컹덜컹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적어도 20%, 홍콩까지 포함하면 한 25%까지 가거든요. 여전히요. 4분의 1이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 경제도. 저는 우리 경제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 대한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 시간의 문제일 뿐 중국 부채가 폭발하는 것은 어느 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금을 쌓아라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부채가 엄청나고요. 미국이 긴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많이 뿌려서 위기를 넘었고 이제는 긴축 와중에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 그 시점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한다 그러면 다행일지 모르지만 경착륙을 한다 그러면요.
중국뿐만 아닙니다. 세계 경제 완전히 덜컹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 말씀 제가 여러분 강조해 드립니다.